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A 전자기 유도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205번. 그린 가와 나는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에 자석 N극을 가까이 하는 모습과 멀리 하는 모습이죠. 가를 보면 N극이 다가오고 있고요. 나는 도망가는 모습이다. 바로 보이시죠? 뭘 볼 거냐면 가는 N극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극이 유도가 되는 거거든. N극이 다가오니까 막아야 되지, 방해하려면. 그래서 위에 N극이 유도가 되는 거고 밑에가 S가 유도가 되는 거야. 나를 보게 되면 이제는 N극이 도망가는 상황인 거잖아. 도망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가 S극, 밑에가 N극이 유도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이 방향 찾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져서 이 방향이 N극이 되는 거잖아. 앞쪽 코일 기준으로 그러면 앞쪽 코일의 위쪽이 N극인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검유계에서는 위로 전류가 올라가겠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나는 왼쪽이 N극인 거니까 앞쪽 코일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러면 전류는 A에서 B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푼 것 같아. 문제를 봅시다. 기읍. 가에서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왜냐면 멀리서 다가오잖아. 그러면 코일 내부에 자기력선 개수가 다가오면 점점 증가할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 세기가 증가한다가 맞다는 표현이고, 니은 나에서는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죠. A에서 B로 흐른다고 우리 구했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가와 나에서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지금 가는 올라가고 나는 내려가는 상황인 거니까 틀렸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206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가 아닌 거 찾으래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전자석은 자석인 거잖아. 이거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야. 힘을 이용하는 건 자석인 거니까.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전류를 유도해야 되는 거거든. 나머지는 전류가 전부 다 유도가 되는 거.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07번. 자, 그림과 같이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의 자석 N극을 A 방향으로 들어올렸다는 이야기네. A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갔다잖아.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죠. 자석을 위로 올렸더니 검유계가 오른쪽 갔다는 이야기야. 그럼 상황을 보자고. 자, N극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도망가는 걸 잡기 위해서 코일에는 S가 유도가 돼야 돼. 이렇게 유도될 때 전류가 이 방향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B를 보자고. B는 지금 다가오고 있죠. 자석이 밑으로 다가오고 있어. 그럼 N극이 다가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N극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다가오는 걸 방해하려면 위에가 N극이 돼야 되죠. 그러면 A와 B는 전극이 반대잖아. 자극이 반대인 거잖아. 그러면 B 경우에는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쪽이 A, B 이렇게 되겠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를 두 개 골라보자고요. 1번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지금 했던 게 전부 다 무슨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인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지금 보시면 현재 A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A 방향에선 A 쪽을 멀리 도망가게 되면 위에가 N극, 밑에가 S극이잖아. 서로 당기죠. 당기는 걸 뭐라 그래? 인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3번 자석을 B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제 B로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전류기의 바늘이. 그래서 왼쪽이 맞고요. 4번 자석을 코일에 넣을 때와 뺄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다르잖아. 왜냐면 자극이 다르게 유도되잖아. 넣을 때는 오른쪽, 뺄 때는 왼쪽. 그래서 틀렸다. 5번 자석을 천천히 움직이면 바늘이 지금보다 작게 움직이겠죠. 왜? 변화가 작은 거니까. 6번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바늘이 크게 움직이죠. 전자기 유도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틀렸지.
7번.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으로 바꾸게 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도 세지겠죠. 자석이 세다는 거는 자기 이력선 개수가 일단 많다는 이야기거든. 똑같이 움직여도 변화가 크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래서 틀린 걸 다 찾았죠? 4번하고 6번이 답이 됩니다. 1208번. 그림과 같이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에 자석 N극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다가온다고, N극이. 그러면 다가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코일에는 오른쪽에 N극이 이도가 되겠죠. 막아야 되는 거니까 왼쪽엔 S극이 되겠다. 그럼 전류 방향 찾을 수 있죠, 친구들.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류는 아래로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겠죠.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잖아. 1번, 코일의 오른쪽이 N극이 맞고, 맞는 표현. A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죠. 맞는 표현이야. 자,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볼까? 이제 S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보면 S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밀기 위해서는 S가 유도되겠죠. 그럼 이 두 개는 전극이 반대인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틀렸어. 4번. 자석을 멀리 할 때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죠. 당연히 멀어지면 잡아야 되잖아. 도망가면 잡고 다가오면 밀어내는 거거든. 당연히 멀어지면 잡아야 되니까 인력이 맞다는 이야기야. 5번.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당연히 변화가 크니까 변화가 클수록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1209번. 코일 위에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한 상태로 멈춰 있다잖아. 자, 멈춰 있다는 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지.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전류가 흐르겠니? 안 흐르겠지. 그래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 까닭을 뭐라 쓰면 되죠? 방금 이야기했잖아. 그지?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써주셔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야. 자, 자기력선 개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유식하게 자기선속이라 그러거든.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야. 일단 고유 과정이니까 이것만 써도 답이 되겠죠. 1210번.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 주위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였더니 전류가 흘렀겠죠. 당연히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뭐 있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되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두 번째,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 되죠. 코일의 가문수를 늘린다. 세 번째, 자석이 세면 되겠죠. 센 자석, 강한 자석, 센 자석을 사용한다. 이 세 개 쓰면 답이 되겠죠. 물론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도 돼. 그치? 이거 같은 말이지. 그거는 서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일단 세 개 쓰면 답이 되겠죠. 1211번. 그림은 동일한 자석이 코일 AB의 중심축을 따라 같은 속도로 같은 자석 같은 속도로 움직인대요. 봅시다. A는 지금 뭐가 다가오는 거야? N극이 다가오죠. 당연히 N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코일의 왼쪽에 N극이 유도가 되고 오른쪽에 S가 유도가 되겠죠. B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B도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가 유도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럼 문제를 볼까? 기읍.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자, 자기장의 방향을, 유도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는 거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NSS로 들어오잖아. 이렇게 자기장이. 내부에서는 SSN으로 가는 거잖아. 이거 찾으라고. 그래서 SSN으로 가는 거, 내부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외부에서는 돌아올 거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겠네. 이 방향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방향이다.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B에 연결된 저항에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볼까? 왼쪽이 N극이잖아. 그럼 오른손으로 감아지면 앞쪽에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B에 연결된 저항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고요. 디귿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는 순간 A보다 B에서 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뭐 때문에 가문수가 많잖아. 그래서 B에서 코일을 많이 감았기 때문에 가문수가 많다고. 나머지 다 똑같죠. 자석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가문수가 많은 B 쪽에 전류가 세게 뜨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1212번. 자, 그림은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을 스탠드에 고정시키고 높이가 H인 곳에서, 여기 H에서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네. 그런 그림이에요.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기역 자석의 P점을 지날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겠죠. 왜냐면 내려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자기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안쪽으로.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H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현재 여기서 떨어뜨린 거잖아. 지금 H에서. 근데 높은 데서 떨어뜨리자고. 자석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자고.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그럼 코일을 통과할 때 속도가 더 빠르겠죠. 이놈보다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이놈이. 그죠?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변화가 크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전류도 세게 이동가 될 거라고. 맞는 표현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석이 P점과 Q점을 지날 때 검유계의 바늘이 같은 방향일까? 해볼게. P점을 지난다는 거는 N극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위쪽에 N극이 유도되겠죠. 아래는 S가 되겠다. 이야기지. 서로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Q를 보자고. Q는 지금 S극이 도망가는 상황인 거잖아. S가 도망가는 걸 잡아야지. 누가 잡아야 돼? N극으로 잡아줘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위에가 S가 되죠. 그러니까 앞쪽과 앞의 경우와 P 경우와 Q 경우에 자극이 반대잖아. 그럼 전류가 당연히 반대로 흐르겠죠. 그게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 자석이 P점과 Q점을 지날 때 받는 자기력의 방향. 자석이 받는 자기력이야. 자, P점 지나게 되면 밑에가 N극이잖아. 자석은 미는 힘을 받는다고. 자석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 자기력을. 그죠? 왜 미니까?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럼 Q를 보자고. 서로 당기잖아. 그지? 자석을 당긴다고. 당긴다는 거는 자석이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당기니까. 코일이 자석을 당기니까. 그러면 P나 Q나 자석이 받는 자기력은 전부 다 윗방향이거든. 위로 힘을 받아. 방향이 같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상이네. 그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13번. 그림 칸은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 가까이에서 자석을 좌우로 움직이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나가 중요하네.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야. 해석해 보자고. 0에서 2t까지는 간격이 멀어지거든. 그럼 무슨 소리야? 자석이 왼쪽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지. 간격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봐봐. 이 S극이 도망간 거잖아.
그러면 코일은 무슨 극이 유도돼야 돼? 도망가는 걸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쪽이 N극이 유도가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0에서 2t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2t에서 4t까지는 간격이 일정하지. 그럼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야. 간격에 변화가 없다?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 보자. 4t에서 6t까지 볼게 그냥. 이거는 간격이 좁아지는 거잖아.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간격이 S가 다가가는 거지. 자, 다가가면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극 만들어야 돼? 당연히 이쪽에 S극 만들어야 돼. 됐나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자석의 극이 반대로 생기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이겠네. 그래서 기역은 맞죠. T일 때 하고 6T일 때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맞다고. 쉽죠? 니은 3T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전류 세계 최대가 아니고 0이야. 흐르지 않아. 그죠? 아마 디귿 때문에 상난이도가 있네. T일 때와 6T일 때 누가 전류가 세냐는 거지. 자, 전류가 세게 뜨려면 변화가 크면 돼. 변화가. 뭘 보란 이야기야? 기울기 보란 이야기죠. 그지? 기울기가 시간분의 간격이거든.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 작단 말이야. 그럼 훨씬 더 같은 시간에 많이 변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쪽이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앞쪽에서 전류의 세기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T일 때가 6T일 때보다 전류가 센 게 맞다는 이야기지. 이것 때문에 상난이도가 되겠네.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14번 그림과 같이 코일 위에 5점에서 자석을 매달았대요. 자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 그림 다 잘 나와 있고. 그럼 해석을 하고 들어갑시다. 무슨 말이고 하면 현재 A에서 B로 내려온 상황을 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뭐가 다가오는 거야? N극이 다가오는 거니까 당연히 N극을 막아야죠. 못 오게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S극이 유도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 보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B에서 C로 올라갈 때는 N극이 도망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도망간 걸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잡아야 돼? 당연히 못 가게 이것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에가 N극이죠. 막아야 되는 거니까 못 오게. 이쪽은 S가 되겠죠. 그러면 자석이 내려올 때는 N극 유도되고 코일에 올라갈 때는 위에가 S가 유도되니까 서로 반대 유도가 되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뜨겠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지. 문제를 보자고. 기억. A에서 B로 움직일 때, 내려올 때 얘기하는 거야. 내려올 때는 당연히 코일 내부의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겠죠. 자석이 가까워지니까 훨씬 코일 안에 자기장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자, B에서 C로 간단 말이야. 방금 했죠. B에서 C로 올라가게 되면 위쪽이 S극, 아래쪽이 무슨 극 되겠어? N극이 된다고. 가마 재야 되겠죠. 가마 줄 줄 알죠. 방향을 찾는 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하셔야 되고요. 앞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이네. 가 방향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틀렸지. 가 방향이야.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는 전류의 방향만 잘 찾아도 문제 거의 다 맞춰요. 그 다음에 디귿은 풀었죠. A에서 C로 가는 동안 전류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까? 변한다 그랬잖아. 자극이 바뀌니까 당연히 변하겠죠. 틀렸단 이야기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15번. 자, 그린 가와 나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 종이면에 자기장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X마크라는 거는 본 적 계시죠? 이런 것도. 그래서 뚫고 들어간다. 자석이, 자기장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일정한 속력 부위로 이동하고 있대.
자, 이걸 해석해 보자는 이야기잖아. 그래. 그럼 봅시다. 기읍. 가에서 도선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찾아볼게. 현재 이 사각형 코일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치? 자기장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자기장이 원래 4개 들어가다가 이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인 거지. 없다가 더 생기는 상황인 거야. 자기장이. 이해하시겠죠? 이걸 한번 그려보자고. 자, 이 코일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지? 자기장이 안으로 갑자기 들어온다고. N극이. 항상 화살표 끝이 N극이에요. 들어오는 방향, 무조건 움직이는 방향을 N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다고. N극이 들어온다고. 그지?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들어오니까 앞쪽을 뭐로 막아야 돼? N으로 막아줘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코일 입장에서는 앞쪽이 N이 되고 뒤쪽이 S가 유도가 되는 거라고. 왜? N극이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앞쪽이 N극, 뒤쪽이 S극이야. 이게 앞 뒤쪽이야. 이게 앞 뒤쪽. 그럼 이제 감아지면 되죠. 감아지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돌겠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지. 이거 찾는 문제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방향만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다. 니은 보겠습니다. 그림에 나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에 흐르는 세기보다 덜 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직사각형 코일이고 속력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만큼 움직이게 되면 갑자기 세기가 증가하지만 같은 길이 같아야 되죠. 이게 속력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그럼 가는 2개밖에 못 들어오거든. 그럼 가는 변화가 2개고 나는 3개니까 변화가 큰 게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지. 직관적으로 풀라는 이야기야.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나가 세다. 되죠? 티그 나에서 자기장력을 다 지나갈 때까지 도선에 흐르는 전류색이 일정할까? 처음에 들어올 때 전류가 흐르고요. 가운데 지나갈 때는 등속이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균이란 자기장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다가 빠져나갈 때 또 전류가 흐르겠죠. 들어오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자기장이. 그러니까 일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겼다가 없다가 또 생겨야 되는 거지 전류가.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B. 발전기 1216번. 그림은 발전기를 이용하는 여러가지 발전 방식이 나와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를 불 붙여서 연소시켜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발전하는 거고요. 핵발전도 마찬가지죠. 핵반응으로 열을 만들어 뭘 끓여? 물을 끓인다고. 물을 끓여서 그 물의 증기 힘으로 터빈 돌리는 거고. 수력발전 다르죠. 높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떨어지잖아.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차이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물을 끓이는 게 아니잖아. 방식이 다르지. 그럼 이제 공통점 찾으라는 거지. 기억, 물의 상태의 변화를 이용하는 건 공통점이 아니야.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거는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이 되겠지. 수력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틀렸고.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는 당연히 똑같이 화력과 핵 발전인 거예요. 그죠? 열을 가열해서 물을 끓이잖아. 그러니까 물에 있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게 틀렸죠. 이것도 공통점이 아닌 거잖아. 티그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한 건 둘 다 맞죠. 터빈을 돌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돌아가니까 자석 속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 또는 이게 자석이고 코일 속에 돌아간다는 이야기. 둘 다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세 개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티그시 답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217번.
자, 그림은 영구 자석 사이에 놓여 있는 코일이 선분 PQ를 축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대요.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죠. 내가 코일을 돌려서, 그지?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자, 코일을 손으로 돌리게 되면 자가 발전이고, 바람이 돌리면 풍력 발전이겠지. 누가 돌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 문제는 뭐냐면, 코일이 바닥과 평행한 점선 위치에서 현재 그림 위치, 현재 약간 기울어졌죠. 회전하는 동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 두 가지. 그지? 일단은 코일은 지금 시계 반대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1번은 맞는 말이죠. 전자기 유도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발전기니까. 2번, 유도 전류 방향을 찾아볼게. 자, 처음에 점선 상태가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코일이 누워 있겠죠. 코일이 누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누워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이 통과하지 않죠. 이러다가 코일이 각도가 약간 틀리죠. 이런 식으로. 옆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상황인 거잖아. 이게 B 상황인 거잖아. 지금. 됐나요? 약간 입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 상황을 입체로 그리게 되면, 대충 그릴게요.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쌤.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N극이 갑자기 N극이 들어온 상황인 거지. 뭐 맞나? 하여튼 이런 식이야. 그림이 좀 이상해서. 어떻게 돼야 돼? N극이 들어오잖아, 갑자기. 그럼 뭐로 막아야 돼? 당연히 앞쪽을 N극으로 뒤쪽을 S극. 이렇게 유도된다는 이야기지. 앞에서 많이 해봤죠? N이 들어오니까 N으로 막아야 돼. 그럼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코일 기준으로. 그럼 감아서 손을 감으면 전류가 이 방향 흐르겠죠, 이 방향. 그래서 전류가 B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야. 방향 찾는 문제거든. 한번 잘 돌려봐. 그쵸? 3번. 운동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죠. 내가 돌리잖아. 이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장치가 발전기니까 맞는 표현이고. 4번. 코일을 감은 수가 더 많을수록 당연히 전류가 세겠죠. 맞죠?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할 거니까. 내 말은 이 코일 한 번 감겼잖아 지금. 이거 여러 번 감으면 세다는 이야기야. 지울게. 그 다음에 5번. 코일이 더 빨리 회전할수록 전구의 밝기는 당연히 밝아지죠. 변화가 크면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물이 밝게 들어온다. 6번. 코일이 1회전 하는 동안 코일에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직류가 흐르겠니? 직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지? 그 반대가 교류가 되는데, 자, 발전기는 어떤 전기 만들어내는 거야? 교류 전기 만들어내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이 코일이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고. 수직으로 섰어, 코일이. 그럼 자기장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또 조금만 더 돌면 이제 이렇게 눕겠죠. 이렇게 코일이 옆에서 보게 되면. 그럼 자기장이 이제 3개 들어가다가 2개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이 줄어들잖아. 여기서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고, 내부 자기장이. 여기서 감소하니까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거라고. 돌릴 때마다 계속 전류가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교류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쓰는 전기 있지, 220V. 플러스 마이너스 코드가 안 적혀 있잖아. 막 꼽아도 되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거든. 1초에 무려 120번 바뀌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장난 아니죠? 그렇단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라고. 7번. 자,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잖아.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니? 들어오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는 6번과 7번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고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 한 개고, 다 쉬운데 뭘 찾아야 돼? 이 방향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1218번.
자, 그림은 자전거 발전기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여기가 막 돌아가잖아. 돌면 자석이 돌아간단 말이지. 코일에서 전류가 유도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느낌 올 겁니다.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는 빨리 돌기 때문에 깜빡임이 매우 빨라져서 그냥 연속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너무 빨리 돌게 되면 불이 세게 들어오겠죠.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야.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이야기야. 1번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에만 불 들어오죠. 맞는 거고요. 2번 바퀴가 회전하는 속력이 빠를수록 불이 더 밝아지죠. 왜? 유도 전류가 세질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2번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전기로 전환되죠. 네가 달려서 돌리잖아. 그치? 그게 전기로 바꾸는 거야. 다 네가 만들어내는 그 불이야. 너의 에너지로. 세상에 공짜가 없죠. 4번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불이 켜지지. 왜 안 켜지겠니? 똑같이 켜져. 반대로 돌아도 변화가 생기잖아. 5번 바퀴가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무조건 맞다. 맞다고 체크하면 돼. 답은 4번이 틀렸어요. 1219번 그림은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요. 터빈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네.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나와 있고. 자, 옳은 걸 찾아봅시다. 기역 가에서 나로 진행할 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내부의 면적이 증가한다. 맞죠? 가를 보게 되면 코일이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앞에서 바라보면 누워 있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죠. 이렇게 코일 내부에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나를 보면 45도로 누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그러면 자기장이 갑자기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내부의 면적은 증가하죠.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가는 거야. 자, 나에서 다로 간다는 거는 섰다는 이야기지. 자기장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가고 위에 있는 것도 한 개 더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나에서 전류의 방향을 찾자는 거야. 이게 나야 나. 가에서 나로 가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지. 어떤 상황인 거야. 자기장 N극이 못 들어가다가 갑자기 N극이 코일 내로 들어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니까 뭐로 막아야 돼? 당연히 왼쪽을 N극으로 막아주고 오른쪽이 S가 유도가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하시겠니? N극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N으로 막아줘야 돼. 그래서 이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서 본 거야. 코일의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가 되지.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게 감아지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걸 입체로 좀 그려보게 되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림이. 그러면 이 코일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 이 코일에 헷갈린다. 야. 왼쪽이 N이고 오른쪽이 S 유도된 거 맞죠? 그럼 이게 오른손 돌리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갈까?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왼쪽이 N극인 거니까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A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차원 그림을 2차원 평면에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A 방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렸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C. 전력수송 변압기 1220번. 자, 그림과 같은 변압기에 1차 코일의 전압은 200V 적혀있죠. 여기 1차 코일의 전류는 12A 적혀있고요. 자, 가문수가 4배라고 나와있죠. 그치?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 전기를 일로 유도하는 거잖아. 지금 전자기 유도로 유도하는 거고요. 기본 상식은 뭐냐면 현재 이 태극마크가 뭘 말하는 거야? 교류 전기를 말하는 거지. 교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류가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전류가 왔다 갔다 해줘야지만이 자기장이 변해서 이쪽에서 전류가 유도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교류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직류였다면 유도가 될 수가 없다, 친구들. 반드시 교류만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야. 직류면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돌 텐데, 그죠?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럼 여기 유도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유도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여기 전압은 여기에서 전압이 뜰 텐데 무조건 어디에 비례하는 거야?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은 무조건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문수가 몇 대 몇이야? 1대 4잖아. 그러니까 전압도 1대 4로 뻥튀기 되는 거지. 이 전압이 얼마 뜨겠니? 4배 더 뜨겠네. 그래서 800V가 뜬다고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전력. P가 전력이죠. 전력은 시간당 전기에너지거든. 이거는 뭐하다? 일정한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일정하다고. 자,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뭐로 구한다? VI로 구한다. 이거 하나 일단 기억할게요. 됐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여기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일정하다고? 전력이 일정하다고. 그럼 앞쪽 코일에서 전력 구해볼까? 전압이 200V, 200V고 곱하기 전류가 12A잖아. 이게 여기도 똑같이 일정해야 된다고. 여기 전압이 800V고 곱하기 우리가 전류를 구해야 되죠. I2. 이걸 구하라 문제가 되죠. 됐죠? 약분하시면 되죠. 다 풀었네요. 204가 되고요. 그래서 전류 I2는 얼마가 떠야 돼? 3이 떠야 되죠. 단위는 뭐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뭐가 비례하는지만 잘 아시면 된다고. 1221번 마찬가지 문제네. 자, 변압기가 잘 나와 있고 가문수가 n번, 2n번. 아, 가문수 2배야?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여기 전압이 만약에 V볼트라면 여기는 2V볼트가 떠야 되죠. 그리고 뭐는 똑같아야 돼? 이놈의 전력과 이놈의 전력은 같아야 돼. 에너지는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P는 VI로 식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당연히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만약에 이놈이 전류가 2I라면 이놈은 I가 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찾아놓고 문제 풀면 되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요. 1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맞고, 그 다음에 2번 1차 코일의 전압이 2차 코일의 전압보다 작죠. 1차 코일이 V이고 2차가 2V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3번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의 전류의 2배가 맞죠. 2I고 I니까 전압의 반비례. 그치?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4번 1차 코일의 전력. 아, 전력 P는 뭐하다고? 일정하다. 왜 일정하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무시한다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너지 손실이 무시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 이거 일정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죠. 똑같아야 돼. 5번 1차 코일에서 500W의 전력을 공급하면 2차 코일에서 500W 뜨겠죠. 자, 전력은 식을 한 개 더 외워야 돼. 전력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뭘 구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구한 거야. 이게 전력의 정의야.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거고, VI로. 그지? 왜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참고만 할게. 이 전기 에너지 식이라는 거는 V 곱하기 I 곱하기 T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T가 날아가서 VI가 되는 거라고. 그럼 전력이 몇 와트야? 500W거든. 그죠? 시간은 몇 초? 5초.
이 전기 에너지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 얼마겠니? 곱하면 되지. 2500이 되고요. 단위는 뭐다?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줄을 써줘야 돼. 그래서 이게 맞다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4번만 틀렸겠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된다, 친구들. 1222번. 그림과 같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분수가 n번이고 500번이야. 그럼 앞에는 n번이잖아. 나와있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2차 코일의 저항이 50옴 나와있고, 조건 더 볼게, 밑에. 자,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비가 1대1이래. 전압비가 1대1이라는 게 핵심 조건이네. 자, 전압의 비가 1대1이라는 거는 가문수도 몇 대 몇이야? 1대2가 되어야지. 왜?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500번 감겼잖아. 몇 번 감겨야 돼? 250번 감겨줘야지 1대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아주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볼까? V1이 100V래. 여기서 100V가 걸렸다는 거잖아. 그럼 2배가 돼야 되니까 몇 볼트 걸리는 거야? 200V가 유도가 되는 거라고.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이 저항의 전류를 구하라고. 그럼 식을 한 개 더 외워야 되겠네. 뭘 외울까? 중학교 때 배웠던 V는 IR이죠. 아주 유명한 식이지. 옴의 법칙인 거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V가 전압인 건 다들 아실 거고 모르면 간첩이잖아. I가 전류다, 전류. R이 저항이다. 자, 그러면 전압이 200V죠. 여기 200을 넣으면 되고요. 전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저항이 50옴이잖아. 50 넣으면 되는 거지. 됐죠? 전류 얼마가 흐르는 거야? 4가 흐르죠. 단위는 암페어. 그래서 맞다는 이야기야. 아주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 볼까? 그러면 니은 또 맞고, 기욱도 맞아. 디귿은, 자, V1이 100V 똑같은 조건이야. 그럼 이제 뭘 구하자? 이 저항의 소비 전력을 구하자. 소비 전력 구하자는 이야기야. 자, 전력식을 완벽하게 외울게. 자, 전력은 기본적으로 P고, 이게 VI로 기본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식과 연립해서 V는 IR이잖아. 여기다가 V에다가 잡아넣으면 이 식이 바뀌죠. 어떻게? I 제곱 R로도 바뀌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지. I는 R분의 V로 바꿀 수도 있잖아. 이제는 이 I를 여기다 잡아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뭐가 돼? R분의 V 제곱도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 두 식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지. 전력 구하는 건데. 그럼 두 개 다 써서 답을 확인해 보자고 나오는지. 자, 소비 전력 이걸로 구할게. 전류는 구해놨죠. 이렇게 4라고. 이게 4라고 구해놨어. 4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50이잖아. 50. 그럼 16 곱하기 50이잖아.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 800이 나와야 되죠. 단위는 와트. 이걸로 구해보자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항이 50이고 전압이 200V죠. 200의 제곱을 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게. 200 곱하기 200을 쓰면 돼. 제곱이잖아. 굳이 제곱할 필요 없죠. 이렇게 쓰면 되지. 약분 될 거니까. 약분해봐. 4가 되죠. 4이 800. 자, 똑같이 뜬단 말이지. 뭘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편한 거 쓰시고요. 일단은 식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식 너무 중요하고 이 식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이 두 개는 가지고 가자. 그래서 800W가 맞다는 이야기야. 단위 조심하시고 와트.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23번. 그림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대5라고 나와있죠. 한 번 감고 5번 감고 이런 느낌이지. 자, 1차 코일은 400V를 걸었죠. 2차 코일에는 저항이 연결되어 있죠. 80옴짜리. 문제를 풀어보자고. 일단은 코일의 가문수에 전압이 비례할 거니까 코일을 1대5로 감았으면 전압도 1대5가 떠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전압 5배 하면 되죠. 2000V 바로 구할 수 있죠. 아주 쉽죠. 2000V 답이 되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야. 저항. 뭘 쓰란 이야기야? V는 IR을 쓰란 이야기야. 오메 법칙 아까 했죠. 전압이 2000V고 전류를 구해야 되고요. 저항은 80ohm이야. 그러면 I는 80분의 2000을 구하면 되죠. 약분되면 8분의 200인 거니까 25가 되겠네. 따라서 전류는 25A 구했다. 그 다음에 3번 1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 구하자는 거는 어차피 여기 전력이나 여기가 똑같잖아. 이거 구하자고. 자, 전력은 어찌 구하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 VI거든. 전압이 2000이죠. 2000이고 곱하기 전류가 구했잖아. 얼마라고? 25라고. 25 어떻게 돼야 돼? 50만이 돼야 돼? 50만이 돼야 되네. 5만이야? 5만이네 5만. 5만 와트가 되죠. 근데 킬로와트로 바꾸라잖아. 그러면 공 3개만 앞으로 가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킬로와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단순한 산수 문제예요.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돼. 잘 맞추세요. 1224번. 그림카는 전압이 V로 일정한 교류 전원에 저항이 R이 연결되어 있죠. 나는 변압기의 1차 코일에 3V를 걸었고 코일의 가문수는 모르겠다는 이야기고 2차 코일에 4R을 연결했죠. 저항을. 자, 조건의 핵심 이거네. 가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여기 저항 소비 전력이 나에서 소비 전력의 4배란 이야기야. 이게 핵심이네. 그럴 때 가문수의 비를 구하자. 자, 식을 하나 만들어 봐요.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는 VI고 또는 I 제곱 R이고 또는 R분의 V 제곱이잖아. 뭘 써야 되겠어? 이걸 써야 되겠죠. 왜? 저항이 나와 있고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놈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은 내가 P 가라 그러면 소비 전력을 R분의 V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놈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은 P 나라 그럴까? 나라 할게요. 전력은 똑같을 거니까 이 두 개가. 나로 할게요. 자, 저항이 4R이고요. 자, 전압을 모르잖아. 우리가 전압을 뭐라 할까? V2의 제곱을 하죠. 여기 전압을 V2로 할게. V1은 3V니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놈이 가가 나의 4배란다. 그지? 무슨 말이냐? P 가가 4배의 P 나라고 조건 줬단 말이야. 그러면 식을 다 만들었네. P 가가 R분의 V 제곱이고 P 나가 4R분의 V2의 제곱인데 이게 4배 되면 같다는 이야기잖아. 약분하자고. R 약분하죠. 결국 무슨 말이야? V 제곱과 V2의 제곱이 같다는 이야기는 V가 곧 V2란 이야기가 되죠. 다 풀었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압이 몇 볼트란 이야기야? V 볼트란 이야기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차 코일의 전압은 3V고 2차 코일은 V잖아. 그러니까 전압이 몇 대 몇이야? 전압이 3대 1이지. 그럼 코일도 몇 대 몇으로 관계해야 돼? 당연히 3대 1로 관계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지? 답은 3대 1이 답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 전력 수송 과정 1225번. 자, 표는 변전소에서 송전선 A, B를 통해 송전하는 전력과 전압이 나와 있고 첫 번째 뭘 구하자? 전류를 구하자는 거예요. 해보자. 자, A를 보게 되면 전력이 EP고요. 전압이 V예요. 우린 전류를 구해야 되잖아. 전류를 IA라 할게. 그러면 IA는 얼마란 이야기야? V분의 EP가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 값이 되는 거야. 자, B를 보자고. 전력이 P죠. 전력이 P네. 전압이 EV죠.
2V 곱하기 전류를 IP라고 하면 B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란 이야기야? 2V분의 P가 되죠. 전류란 이야기야. 몇 대 몇이야? 몇 배 더 큰 거야? 4배가 더 큰 거잖아. 그지? A가.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죠. 몇 대 몇이라고? 4대 1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아주 쉬운 문제고. 2번 송전상에서 손실 전력 구하라는 이야기야. 손실 전력이 A가 B의 4배래. 자, 손실 전력 구하는 방법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I 제곱 R이야. 반드시 I 제곱 R을 써야 돼요. 전류 때문에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R분의 V 제곱은 쓰시면 안 돼요. I 제곱 R이라고. 그럼 해보자고.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게 너무 쉽단 말이야. 봐봐. A의 손실 전력은 A의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RA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B의 손실 전력이라고 하면 전류가 B의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 RB로 쓰시면 되겠네. 근데 봐봐. 전류가 지금 4대 1이죠. 이 전류가 4대 1이라고 4대 1이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이게 16대 1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4니까 16배 큰 거지. 그런데 전력이 4배만 딱 커야 되거든. 4배만. 전류를 제곱하면 16배 된단 말이야. 그럼 저항은 몇 배 돼야 되겠니? 당연히 4분의 1배가 돼야 되겠지. 곱하면 4배 나오잖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A가 B의 4분의 1배이기 때문에 저항 B는 몇 대 몇이야? 1대 4로 정리가 되죠. 그치?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식을 쓸 필요가 없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고1 정도 된다면. 그치? 1226번. 전력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 2개. 1번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맞죠. 전력의 원래식은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야. 이 식이 원래식이야. 꼭 기억하시고요.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 하고요. 3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변압을 계속 변화주잖아. 변전소에서만 바꾸잖아. 계속. 전압을 높게 올려서 점점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지. 4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에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압을 높여주죠. 당연한 거죠. 손실 전력이라는 거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거든. 그런데 저항은 일정하다고. 왜? 송전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조건 손실을 줄이려면 전류를 무조건 작게 흘러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P는 V 곱하기 I거든. 그러니까 전류를 작게 흐르게 하려면 무조건 전압이 높게 떠야 돼. 무조건 전압을 높게 송전해야지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져서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인 거야, 친구들. 5번 전력의 단위는 무조건 와트야. 손실이든 뭐든 간에 전력의 단위는 무조건 와트를 쓰는 거고. 맞는 표현이지? 6번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송전선이 굵게 만들어지면 뭐가 작아져?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됐지? 저항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손실 전력도 작아지는 거지. 맞는 표현이야? 7번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잖아.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전류가 감소하잖아. 감소해. 전류가 감소하고 손실 전력도 감소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네 지금. 이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3번하고 7번이 답이 되겠네요. 1227번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에 공급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 바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요. 1번 송전선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말이 안 되죠. 전압이 높아졌다가 좀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도 바뀌는 거야.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고 바로 1번 답이네.
2번 주상 변압기는 집에 다 왔거든. 가정에는 220V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압을 최대한 낮춰줘야 돼. 여기선 전압을 뻥튀기 했다가 여기선 전압을 낮춰줘야 된다고. 이게 맞는 표현이야. 자, 3번 송전선의 굵기가 굵으면 뭐가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저항이 작아진다고. 자, 손실전력은 I 제곱 R이거든. 그럼 저항이 작아지면 손실량도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자, 손실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당연히 높여야 되죠. P는 VI거든. 그래서 전압을 높여야지만이 전류가 적게 흘러서 전류가 작게 흘러야지 손실이 적게 뜬다고. 이게 맞는 표현이야. 5번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죠.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답은 쉽네요. 1228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변화 없이 송전 전압만 10배 증가시켰대요. 바로 답이 나오죠. P는 VI에서 그치? 이 전압만 10배를 뻥튀기했다는 거는 전류가 10분의 1배로 작아졌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 송전선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저항은 변하지 않아. 틀렸고. 전류가 10배 증가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로 감소하겠다. 틀렸다. 그럼 전력은 쉽죠.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고?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잖아. 이건 일정하다고. 저항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전류가 10분의 1배 되면 당연히 전력은 몇 배 돼야 손실되는 값은 100분의 1로 감소하겠죠. 제곱관계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지? 아주 쉽죠? 답은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1229번 그린 가우 하나는 변전소 X와 Y에서 가정에 같은 전력 30P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X와 Y에서 송전하는 전압은 각각 V와 EV래요. 그러면 저항은 갖다 나와 있고 바로 알 수 있죠. 전압이 1대 2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전류는 몇 대 몇이라고? 2대 1로 뜨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P는 VI잖아. 그래서 이게 2배 되면 이건 2분의 1배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거 찾으라 문제 같아. 문제 볼까?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2배가 맞죠. 2대 1인 거니까 다 찾았잖아. 니은 주상 변압기. 주상은 가정 앞에 붙어 있는 건데 전압을 높이면 안 되겠죠. 다 죽으란 소리지. 그래서 전압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전압이 2배, 전류가 2배거든. 손실 전력 다시 이야기하지만 I 제곱 R이라고. 그럼 전류가 지금 2대1이거든. 전류가 2대1이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몇 대 몇 대 해야 돼? 4대1 제곱 비례하잖아. 4배가 맞다는 이야기야. 어렵지 않죠? 기읍과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1230번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 2가지 쓰라네. 첫 번째, 전압을 높이면 되죠. 전압을 높이면 돼요. 그럼 전류가 적게 흐르잖아. 두 번째, 저항을 교체하는 거야. 저항을 작은 놈으로 교체하는 거야. 이게 돈이 많이 들겠지. 자, 저항을 작게 만든다는 것은 2가지 가능성이 있지. 단면적을 크게 하게, 그러니까 굵으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단면적이 크면. 또는 재질을 바꾸는 거지. 재질을 교체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 전선은 구리를 사용하잖아. 구리보다 은이 훨씬 낮죠. 저항이. 근데 비싸서 못 쓰는 거잖아. 이게 이거 골라서 답이 됩니다. 2가지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231번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고 3가지. 1번 송전 전력망을 거미줄 같이 만들면 송전 선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쉽겠죠. 거미줄이니까 여기 끊어지면 전류가 일로 흐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선이 한두 개만 있으면 끊어지면 끝이지 뭐. 그죠?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은 전력을 수송하는 거리가 늘어나니? 그렇지 않지. 우리 집, 너희 집, 너희 집.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리 줄이면 한 방에 간다는 이야기 아니야? 거리 짧아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틀렸다. 3번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하면 같은 양의 전력 송전하더라도 교류 송전 방식보다 철탑 크기가 작다. 맞지? 왜 그러냐면 직류라는 거는 전류가 일정에 간다는 이야기. 전류가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 변화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야. 자기장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교류 송전하기 때문에 매 순간 전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전자기파가 만들어져. 철탑을 높게 세워줘야지. 여기다가 밑에 가정집에서 전자기파에 안 맞겠지. 좀 덜 맞겠지. 그것 때문에 높게 세우는 거야. 위험하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라고. 4번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하면 전자파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작죠? 직류는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5번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교환을 통해 적절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외워야 된다. 스마트 그리드라고 한다. 스마트. 지능형 전력망이 그러지. 지능형 전력망.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6번 전선을 땅속에 묻으면 감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땅에 묻었는데 당연히 줄이겠죠. 전선을 마주칠 일이 없잖아. 7번 송전선을 지하에 묻으면 전봇대를 세우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겠니? 땅에 묻었는데 땅 파는 게 돈 많이 들어. 틀렸어. 그죠?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7번 틀렸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232번 그림 가는 변전소에서 송전 전력을 P0와 EP0로 쌌대요. 그림이 잘 나와 있네. 그림 나는 A와 B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나타낸 거네. 자, 저항값이 다르다고 나와 있죠. A가 B의 2배라고. 그러면 XY를 A와 B에 매칭하라는 문제가 되지. 해보자고. 자, 손실 전력이라는 거는 I 제곱 R이거든? 그럼 봐봐. 전류가 일정할 때, 이것도 일정해. 일정한 게 아니고, 이거 일정한 게 아니야. 죄송. 전류가 일정할 때, 둘 다 전류 일정할 때, X는 손실 전력이 2P, Y는 P거든? 자, 손실 전력은 이놈이 일정할 때 어디에 비례한다고? 저항에 비례한다고. 저항에 비례한다고. 말이 안 되네. 비례한다고. 그러면 X가 Y보다 손실 전력이 2배 더 크다는 이야기는 저항도 2배 더 크다는 소리지. 그래 바로 구했네. X가 저항이 2R이면 Y는 R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게. 저항값은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A가 되고 Y가 B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 풀었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니은 해결했네. A의 그래프는 Y가 아니고 X가 돼야 되니까 틀렸네. 자, 기억 볼까? 자, 송전 전력이 일정해. 그지? 그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을수록 도시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해볼까? 내가 발전소에서 P를 보낸다고. 그런데 뭘 빼줘야 돼? 손실되는 전력을 빼준 만큼 집에, 가정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니, 친구들? 그러면 이건 일정하다고, 일정. 뭘 줄여야 돼? 손실을 줄여야지만이 가정에 많이 들어오는 거야, 에너지가. 그럼 손실 어떻게 줄여? 어떻게? 전류 세기가 작으면, 이 전류가 작으면 줄이겠지. 됐니?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여기까지 정리됐고. 티귿. 동일한 전압으로 송전할 때 송전선의 손실 전력은 누가 큰지 비교해보자. 그치? 자,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 되겠네. 이거. 그치? 그럼 A를 볼게. A. 자, A를 보게 되면 전력이 P0잖아. P0로 쏜 거고요. 전압을 우리가
전압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전압을 V로 보시면 되고, 전류를 모르죠. 이걸 IA로 보자고.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란 이야기야? V분의 P0로 정리했고, 이제 B에 흐르는 전류를 재보자. B는 전력이 2P0죠. 2P0고요. 전압은 동일하다 했고, 여기 전류를 IP로 보시면 되겠네.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는 IP는 얼마라고? V분의 2P0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렇다면 뭘 구하자? 손실 전력 구하자. A의 손실 전력 구할게. 손실 구하는 거야. I 제곱 R이거든. IA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IA가 V분의 P0죠. 그래서 V분의 P0의 제곱에다가 저항이 2R로 구해놨죠. 그래서 곱하기 2R. 이게 A의 손실 전력인 거고. 그 다음에 B의 손실 전력 구해볼까, 손실. 자, 전류가 지금 이놈이잖아. 이놈 제곱해야 되지. V분의 2P0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저항은 R로 구해놨죠. R이라고 했으니까 R로 정리하면 되겠네. 이게 B의 손실 전력인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A는 V제곱분의 2P0의 제곱에 R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B의 손실 전력은 V제곱분의 제곱하면 4P0 곱하기 R이 되겠네. 됐다. 그러면 누가 더 커? 이놈이 더 크죠. B가 몇 배 더 커? 2배가 더 큰 거네. 그래서 손실 전력은 B가 A의 4배가 아니고 2배로 정리가 되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